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합과세 방식으로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하면 분리과세 신고 방식이 신고가 간편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규모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규모 등에 따라서 종합과세 신고가 오히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종합과세 신고 방식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실 홈택스 신고 화면은 2025년 5월 신고 화면이고요.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신고서 작성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신고인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방법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려면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나의 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의 홈택스 팝업 창이 뜨면 소득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난 몇 년간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증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해서 출력해 보면 됩니다. 20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2024년이 귀속연도인 지급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방식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신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 박스 선택해 줍니다. 신고에 사용할 신고서를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일반 신고 탭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고요. 이제 신고서 작성이 시작됐는데요. 우선 본인 주민번호 확인해보고 옆에 있는 조회 버튼 클릭해서 신고인 개인정보를 불러옵니다. 불려온 내용이 모두 맞으면 작성 완료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소득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소득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선택한 근로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왔고요. 이 화면에서 주택임대소득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각의 소득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을 먼저 입력할 건데요. 사업소득에 있는 입력하기 클릭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장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우선 지금 신고할 임대주택 내용을 등록해 줘야 합니다.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입력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불려오고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이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필요 경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정해서 선택해줘야 합니다. 우선 기장 의무 선택해 주는데요. 화면 사례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 선택했고요. 다음으로 신고 유형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선택해서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경비율을 선택해 주고요. 저장해 주면 임대주택이라는 사업장이 하나 등록됐고요. 이제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신고하는 임대주택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 선택해 주고요. 팝업창에서는 이번에 신고할 연간 총 수익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총 수익 금액에 대한 필요 경비하고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입력하기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팝업창 아래쪽에 등록되고요. 저장하기 클릭하면 단순 경비율 사업장 소득 명세서 화면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등록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작성 완료 클릭해주면 지금까지 작성된 단순 경비율로 계산된 소득 금액이 주택임대 소득 금액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준 경비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신고 유형을 기준 경비율로 선택하면요, 기준 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기준 경비율로 계산할 사업소득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우선 입력 수정 한번 눌러주고 아래에 있는 총 수익금액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총 수익금액을 입력해 주고 경비율 적용 기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 클릭해 주면 방금 작성한 내용이 기준 경비율 사업장 정보로 등록되고요. 작성 완료 클릭하면 방금 입력한 기준 경비율 사업장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주요 경비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작성이 필요하면 입력 수정 클릭하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지출것만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출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해당되시는 경우 직접 입력해 주고요. 추가적인 명세서 등도 작성해 줘야 하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단순 경비율 대상자 분들일 것 같으니까요. 기준 경비율 내용은 여기까지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사례는 기준 경비율에 추가할 주요 경비로 입력할 내용은 없었던 경우로 해서 확인을 끝낸 상황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준 경비율 주택임대소득 내역을 정리해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주택수를 직접 입력해주고 작성 완료 클릭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됐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작성 완료 클릭하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주택임대소득 금액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하고 저장하기 누르면 간편장부 사업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간편장부로 비용을 적용할 사업소득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우선 입력 수정 한번 눌러주고 매출액부터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서 일반 관리비 항목에 미리 작성해 두었던 간편장부에 기록된 비용들을 항목별로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모두 끝냈으면 등록하기 클릭하면요, 방금 입력한 내용들이 필요 경비로 등록되게 되고요. 작성 완료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앞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내용이 모두 맞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간편장부로 신고할 주택임대소득 내역을 정리해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주택수를 직접 입력해주고 작성 완료 클릭해줍니다. 신고 대상 임대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납부됐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방금 작성한 간편장부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금액 입력 화면에서 사업소득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해서 모두 3가지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 본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나 단순경비율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은 선택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근로소득 금액을 입력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등록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들은 2파트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